제 이름은 우에무라 하나에 34살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동갑내기 남편인 마사토와 올해 4살이 된 유키에 가족 셋이서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가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나 임신했어. 오, 잘됐다. 남동생이랑 여동생 중 어느 쪽이 좋니? 여동생, 같이 인형놀이 할 거야. 유키에도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더더욱 행복하게 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제 배가 많이 부풀어온 시기에 생긴 일. 드디어 완성했구나. 그래, 정말 오래 걸렸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이홈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부터 아이를 여러 명 갖고 싶다고 하던 남편은 작년부터 마이홈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에 이사해야 한다니 타이밍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정해뒀던 일이라 어쩔 수 없겠죠. 남편이 힘내준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어요. 새로운 저희 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사하고 조금 적응이 되었을 즈음 남편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짐 정리는 끝났어? 겨우 다 했어. 배에 아기가 있는데 작업하자니 힘드네. 무리는 하지 마. 무거운 거 들고 나면 안 돼. 나도 알지. 처음도 아니잖아. 유키에 때도 그랬지만 태어날 때까지 조마조마해서 진정이 안 되네. 그러게.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 아, 맞다. 그보다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요즘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어머, 그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차라리 동거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 하지만 동거한다고 쳐도 방은 어쩌려고? 오디오룸으로 쓸 예정인 방 있잖아. 거기를 어머니 방으로 하려고. 괜찮겠어? 시네마룸을 만드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의견에 달렸는데 어때?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시어머니인 쿄코 씨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힘들겠죠. 솔직히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만삭이니 시어머니를 모시기에는 별로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요양시설로 보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은걸. 어머님과 같이 살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조금 고민했지만 동거하기로 한 거죠. 다행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곳은 아닙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몇 번 찾아뵈었는데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에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방까지 같이 가자. 딸아이도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게 기쁜가 봐요. 어머니는 좀 어떠셔? 괜찮아. 이 집도 마음에 드신 것 같아. 허리가 안 좋으시긴 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으신가 봐. 그렇구나. 다행이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묻는 거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을 테니까. 아, 그거라면 괜찮아. 원래 꽤 사이좋게 잘 지냈었잖아. TV에 나오는 것처럼 시어머니랑 싸울 일은 없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고. 승낙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아무튼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내가 힘이 될 테니까. 나야말로 고마워. 근데 오히려 내가 도움받고 있으니 정말 괜찮아. 몸이 이래서 집안일도 잘 못하고 항상 졸리니까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렇구나.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양호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딸도 돌봐주셔서 임신한 몸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오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무언가를 밟아서 넘어질 뻔했죠. 다행히 어떻게 힘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대체 뭐야? 발밑을 보자 빈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건 너무나 이상했어요. 딸이 한 건가 싶었지만 딸은 쓰레기로 장난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게다가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더워. 왜 에어컨이... 땀에 젖어서 눈을 뜬 거예요.
저희 집 거실은 서쪽에 해가 들어와서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자기 전에는 틀어뒀던 에어컨이 꺼져 있던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원샷을 했어요. 열사병에 걸릴 뻔했잖아. 집 안에는 저 말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 테니 하나의 씨는 편히 쉬어.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 저녁을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나온 메뉴가 미역밥에 미역 된장국, 금눈도미 조림에 미역 샐러드였어요. 일견 평범한 메뉴처럼 보이지만 임산부는 해조류나 수은이 많은 생선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말하자 어머 미안하다 몰랐어. 아니요 저도 미리 말해둘 걸 그랬네요.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임산부가 먹으면 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 에어컨 사건 제 안에서 어머니를 향한 불신감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만약 어머님께 아기가 있다면 아무리 봐도 유산시키려는 것. 하지만 유키에는 귀여워하고 있기에 손주를 부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손주를 죽이려는 건 이상하고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끼면서 시어머니와의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더 걸릴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도 돼.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잠깐만. 역시 신경 쓰이는데.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요즘 좀 신경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고. 임신이 원래 그렇지 뭐. 호르몬 영향으로 짜증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 그래 그건 그렇지만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태어나잖아. 그때가 되면 또 잠을 못 자겠지만. 괜찮아. 이번에는 나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래.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협력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고마워. 아직 저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할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톡으로 말했듯이 남편의 퇴근이 늦어져서 저는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님도 딸도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죠. 하지만 잠에 든 지 몇 시간 후 물이라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화재! 무려 아래층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깨어나 복도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큰 목소리를 내고. 큰일이에요. 불이 난 것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니? 저는 유키에를 깨울 테니 어머님은 먼저 도망치세요. 이렇게 저는 딸을 깨우러 아이방에 갔어요. 유키에 정신 차려. 왜 그러니? 눈을 뜨렴. 딸은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딸의 방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까웠고 살짝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지 연기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거실에 정리해둔 귀중품을 가방에 쑤셔넣고 유키에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서둘러 구급차와 소방차를 불렀지만 불은 점점 번져갔어요. 다행히 마당이 넓어서 이웃집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피해는 저희 집에서 끝났지만 눈치채는 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솜털이 곤두섰어요. 딸은 연기를 마셔서 중독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금방 눈을 뜰 거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달려와 가족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기뻐했어요. 병원에서 딸아이 옆에 있자 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화재 원인으로 짐작가는 게 있나요? 소방조사에서는 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거실이요? 부엌이 아니라? 네. 저희 집은 주방과 거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실에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 흔히 있는 원인으로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흡연을 하긴 하지만 오늘은 종일 밖에 있었으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코 계시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라고 하니 분명 하나의 씨도 흡연을 했었지? 확실히 저도 흡연자였어요. 하지만 유키에를 임신한 계기로 그만둔 후로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또 요즘 스트레스가 쌓인 것처럼 보이더니 참을 수 없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아들도 탓하지 않을 테니까. 왜인지 제가 원인인 걸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부정했지만 형사님은 눈으로 의심의 빔을 쏘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솟아오르던 의문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유키해. 다행이다. 딸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중단되었는데 눈을 뜬 딸은 살짝 잠이 덜 깬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할머니, 거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밖에서 피워야지. 뭐? 무슨 말을...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딸의 폭탄 발언에 형사님이 재빨리 질문하셨어요. 유키의 말에 의하면 새벽에 목이 말라서 눈이 떠져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던 중 거실에 살짝 불빛이 보여서 다가갔다고 해요. 몰래 들여다보자 시어머니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발견. 주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졸렸기에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담배는 지금까지 피운 적 없잖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 돼요.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렇지. 이 여자 탓에 화제가 일어나면 결혼 생활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여기는 병원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서 듣기로 하죠. 괜찮으시겠죠? 네. 이렇게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경찰로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청취 내용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별로였다기보다는 그냥 아들을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유산시키려고 한 것도 결혼 생활을 파탄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길래 참지 못하고 강경수단을 사용했다는 것. 살짝 연기 내는 것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불이 크게 번져 결과적으로는 큰 화제가 된 것이죠.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의 광기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고 앞으로 평생 어머님과 엮이지 않기로 했어요. 현재 저희는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어요. 이번 일은 방화에 해당하기에 화재보험이 적용되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 붙이겠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모든 저금을 깨고 저희에게 1,000만 원을 바로 지불했어요. 남편에게 상담한 결과 땅 자체는 아주 좋은 곳이니 집을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화재보험과 어머니의 1,000만 원을 합치면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고 건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만은 안심이었죠. 참고로 타지 않은 가구들도 있었기에 그건 창고를 빌려서 맡기기로 했어요. 탄 건 주로 1층 주방 물품들이나 다이닝 테이블, 전자제품이 대부분이라 그건 다시 사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큰 TV에 엄청 좋은 냉장고로 확 바꿔버리자. 돈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밝게 말해주는 남편 덕분에 우울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갑자기 조산기가 보여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어머니의 제안으로 딸은 본가에서 맡게 되어 마사토는 아파트와 본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사토도 바쁜 사람이라 정말 고마웠어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방화와 살인미수로 인해 실형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을 알고 있으니 가까이 가게 두면 곤란하기도 하니 출산 후에는 마사토가 마지막 자비로 먼 친척과 상담하여 혼자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먼 시골 노인의 집에 살게 되었어요. 만일을 위해 집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친척이 알려주기로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마수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알고 정말 안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에 태어났다면서? 건강한 여자아이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힘내줘서 고마워, 하나에. 저는 무사히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이름은 아키에라고 짓기로 했죠. 가을에 태어났으니 가을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키에도 동생의 탄생을 아주 기뻐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반년 동안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드디어 다시 세운 마이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집이 밝아진 것 같아. TV도 크다. 그치?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쓰던 방은 시네마룸이 되었단다. 거기서 영화를 잔뜩 보자. 기대된다. 아키에도 기대되지?
좀 더 잘하면 같이 볼 수 있을 거야. 기대된다. 유키에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만 거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집을 태운 범인이라는 것, 나쁜 짓을 해서 지금은 먼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해뒀어요. 그러자 유키에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새로운 곳에서 이번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라며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말을 했답니다. 이런 착한 아이로 자라주어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고로 마사토에게 아껴주는 실감은 있었냐고 물으니 아니, 그냥 사이좋은 부모 자식 정도의 관계였어. 솔직히 병실에서 들은 얘기도 믿을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그 후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를 보고 정말 오싹해졌어. 그렇게 말하며 마사토는 저에게 시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내밀었어요. 당신이 출산을 마치고 진정된 후에 말하려고 했거든. 이런 걸 읽었다가 스트레스에 박차가 더해지면 안 되니까 말이야. 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하고 떨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마사토에게 이번에는 내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한 새 집을 태워버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불타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나 외의 여자랑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니 나에게는 증오의 대상밖에 안 되니까요. 나에게는 마사토밖에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건 마사토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불륜을 했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관계는 진작에 파탄나 있었고 그 남자를 간호한 것도 불륜 상태예요. 하지만 그 남자가 남긴 재산만큼은 모두 내가 따냈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청구해 주었죠. 이혼하지 않은 건 오직 마사토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항상 고독하던 나를 사랑해주고 치유해준 건 마사토뿐. 저는 어느새 마사토를 한 명의 남성으로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간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사토가 나를 배신하고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나쁜 건 마사토가 아니라 마사토를 유혹한 그 여자. 언젠가 그 여자와 이혼시키고 내 곁에 돌아오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간은 역시 우리를 떼어놓고 싶은 모양이에요. 나는 먼 땅에서 언젠가 눈을 뜬 마사토가 마중하러 와줄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쿄코가. 우와! 아버지의 불륜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정신나간 발상을 하다니. 어떻게 혼자서 이 편지의 불쾌함을 견뎠어? 이건 지금 당장 불태워버리자. 이 집에 두고 싶지 않아. 1분 1초라도 빨리 처분하자. 그렇지, 그러자. 시어머니의 환경에 동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자식에게 연애 감정을 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로 인해 방화, 살인미수까지 일으키다니. 마사토가 시어머니를 마중하러 가는 일은 없을 거고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저희는 정원에 드럼통을 꺼내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불태웠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쟤를 보고 남편이 이건 어머니의 간이 장례식이야. 이걸로 내 아내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할래. 그게 좋겠어. 그로부터 15년, 시어머니가 노인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장례식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안에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살해당할 뻔한 상대에게 줄 정 따윈 없어요. 여러분도 심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신념을 소중히 여겨주세요.